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족거름 강경, 간이다 이 말이죠. 간의 혈자리의 마지막 오행상으로 목화, 토, 금, 수의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유혈로 정형, 수, 경, 합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강경락의 마지막, 이 오수열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간의 전체적인 경락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오수열 5가지 혈자리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혈자리명으로는 곡천이라고 합니다. 곡천이라고 하고, 이 혈자리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열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을 많이 앓고 계신 분들, 또는 쥐가 난다, 몸에 쥐가 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에 관여를 합니다. 여자의 생식기에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우리한테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식기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라면 신수가 좋아야 성욕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수만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목이 좋아야 남자의 성기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과 목과 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자의 포나 남자의 성기에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혈액이 들어가야만 여자의 포는 따뜻하고 남자의 성기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심화가 담당을 하죠. 그래서 오행은 어느 하나가 별개로 따로 놀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곡천, 족거름 강경의 오수열의 마지막 수혈자리 또는 오수열의 정형, 수경합, 합혈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압을 해 주시면 몸에 있는 열기를 식혀준다, 근육 속에 있는 열기를 식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주 쥐가 나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겠지만, 몸 이곳저곳에서 뻣뻣한 사람, 뻣뻣하다, 허리가 뻣뻣하다, 어깨가 뻣뻣하다, 이런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남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 성기에도 적용이 된다. 왜냐면 근이라고 하거든요. 근육과 뭐 근이, 뭐 한의학적으로는 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긴 하는데, 그리고 양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건 잘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근이나 근육에서 열을 내는 것, 열이 나는 것. 그래서 심화는 견고하게 하고 라고 그랬죠. 화는 견고하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화는 견고하게 하고, 신수는 연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의 혈자리죠. 족거름 강경의 마지막 목화, 토, 금, 수의 혈자리, 오수열의 정형, 수, 경, 합혈입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는 무릎 끝에 있고요. 무릎에 있고, 그리고 이게 관여를 하는 건 주로 여러분들의 근육통에 관여를 합니다. 근육통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노동을 해서 내 몸에 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열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허, 병이 나는 순서입니다. 기허, 기가 허하면 기허 습기, 우리가 말하는 습이 발생을 하고, 기허 습담, 뭉친다 이거죠. 무언가 뭉친다. 기허 습담,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게 열입니다. 기허 습담, 기허 습담 열.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뻣뻣하다, 이상하게 나는 몸이 뻣뻣해,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자는 굉장히 유연해 그러는데, 야 자는 진짜 뻣뻣해,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가 일단 허했기 때문에 습이 발생을 했고, 습이 발생하게 되면 뭔가 뭉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 걸렸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열입니다. 여기까지 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내가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는 풍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허, 습담, 열, 풍이 몸에 진행되는 현상을 옛날 한의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간이 주관하는 근육들, 이 근육들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통증,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허가 원인이라는 거죠. 맨 처음 기허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뭉치는 것이 발생을 한다. 그러고 나면 열이 생긴다. 그러니까 안 하든 운동을 하거나 안 하든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온몸에서 열이 나버립니다. 몸 자체 내에서 근육이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고통스럽죠. 우리가 말하는 알배겼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족고름 광경의 오수열의 마지막 수혈자리다. 그래서 이름은 곡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을 눕히죠. 이렇게 발을 눕힙니다. 이렇게 발을 눕히면 엄지발가락이 하늘로 올라왔죠. 안쪽이라는 얘기죠. 발 안쪽, 오른발 안쪽에 무릎 보면 요쯤치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정강이 뼈와 허벅지 뼈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들어가면서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만나는 그 사이에 약간 들어갑니다. 약간 들어가는 이 자리를 곡천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쪽이 아니고 이 안쪽 옆면을 따라오다 보면 아래 정강이 뼈와 위에 허벅지 뼈가 만나는 부분에 보면 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약간 세게 강하게 누르면 이 뼈와 뼈가 만나는, 이렇게 굴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굴절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발을 살짝 움직여 보면 이 뼈가 느껴집니다. 요 위에다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요 위에 손가락을 대고 발을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를 하면 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만나는 부분에 약간 쑥 들어갔죠. 약간 들어갔습니다. 약간 들어간 자리를 눌러보면 뼈와 뼈가 만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발끝 방향으로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200번을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수열, 족고름 강경의 오수열인 마지막 정형 수경 합의 합혈, 족고름 강경의 오행으로 목화토금수의 수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수혈자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근육통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통이 생긴다는 이 자체는 내가 무언가 노동을 했다라는 얘기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열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전달을 하는 건 열이 생겼으니까 물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오행의 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를 느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 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화토금수라는 이 오행의 기운을 알고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오행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 오행의 기를 알고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그러나 잘났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오행의 길을 모릅니다. 단지 오행이라는 글자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분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목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히 목기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본다는 건요, 그 형상을 본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한다, 아니면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그 형상을 보고 있다, 목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내 몸의 목 기운과 내 몸의 목 기운이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본다라는 의미는 좀 어렵습니다. 본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운을, 오행의 목기를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형상을 눈으로 보고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은 목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무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종교 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종교. 근데 제가 종교도 여러 번 몇 번 다룬 것 같긴 합니다. 뭐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오행의 목기는 무당이 쓰는 기운입니다. 무당이 쓰는 기운.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로 기운입니다. 근데 무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금의 기운이거든요. 그 사람 몸 자체에 금의 기운을 발라놓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 몸이,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당은 목의 기운이 쫙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그러니까 목이 강성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금의 기운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을 만나면 무당은 목기이기 때문에 금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왜? 금극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좀 말도 좀 딱딱하게 하죠. 뭐 하라고 왔어요? 가세요. 그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운을 갖고 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뭐 하러 왔어요? 가세요. 안 봅니다. 그래 버려요. 왜? 볼 수가 없거든요.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왜? 금의 기운이 목기를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까지 한 5가지 혈자리, 요 5가지 혈자리는 족고름 강경의 목기운을 여러분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진다는 거. 간은 뭐라고 했죠? 간은 대장하고 상통입니다. 이게 간이라면 대장하고 상통을 이루고 있어요. 간은 음이죠. 대장은 양입니다. 그러나 이 음양이 둘이 서로 통한다, 상통을 한다, 이 얘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죠? 간으로 인해서 대장에 병이 생긴다, 간으로 인해서 대장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병이라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변비겠죠. 아무래도 변비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대장이 움직여야만 대변을 배출을 하는데 이 대장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변이 쌓이는 거죠. 근데 대장 아무리 치료해도 그 병 안 낫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간을 건드리면 이 변비가 빠진다는 거죠. 이걸 상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대장이 나오겠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다음 시간은 대장, 수양명 대장경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압을 하시다가 오장은 밖으로 나가는 게 보법이라고 했습니다. 오장은 밖으로 나가는 게 보법입니다. 밖으로 지압을 해줘야 된다. 내 몸에서 밖으로 지압을 해줘야 보법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압하시다 보면 지압하고 나더니 더 안 좋아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 오행 중에 족구름 간경의 두 번째 혈자리 목 화의 혈자리예요. 여기가 그죠?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니까 화의 혈자리예요. 근데 화의 혈자리를 하면 혈액을 쫙 펼쳐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압을 했단 말이죠. 열심히. 근데 죽겠어요. 온몸이 뭐 예를 들어서 막 얼굴에도 열기가 올라오는 것 같고 열기가 막 푹 올라오는 것 같고 힘들고 막 눈도 충혈되고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막 지압을 했더니 왜? 오장이기 때문에 발끝으로 민다고 했습니다. 발끝으로. 그죠? 발끝으로 내가 저놈이 하는 걸 보고 그런 증상이 나도 있는데 하고 내가 발끝으로 밀어봤어요. 200번을 했더니 별반 차이가 없어. 한 번 더 했어요. 400번을 했는데 조금 이상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600번을 다 했단 말이죠.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아.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에 열기도 올라오고 얼굴도 빨갛고 눈도 충혈되는 것 같고 힘들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거꾸로 그 다음날 땡겨줘야죠. 몸쪽으로. 왜? 화는 펼쳐줍니다. 여러분 몸의 간 기능을 펼쳐주는 거죠.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이 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간이 너무 차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나도 간이 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발끝 방향으로 화해 열자를 지압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온몸이 막 열덩어리고 불덩어리고 눈도 빨갛고 얼굴에 막 이게 뭔가 따뜻한 막 뜨끈뜨끈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은 차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꾸로 간에 열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지압을 했으니까 거꾸로 이제 당겨야죠. 보호한다고 난 내 간이 차다라고 생각을 해서 쫙 펼쳐주려고 활성화시켜주려고 발끝 방향으로 지압을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힘들어. 너무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 혈자리를 거꾸로 잡아 당깁니다. 이제 잡아 당겨서 똑같이 600번을 하시는 거죠. 600번을 했는데 내 몸의 증상이 어떤지는 이제 다음날 또 하루 지나고 보셔야죠. 그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뒤로 당겨야죠. 왜? 간에 열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됐는데 나는 그걸 착각을 하고 간이 너무 차가워서 문제가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느끼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열을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당기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똑같이 600번을 하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죠? 뒤로 하루에 300번씩 뒤로 당겨주는 겁니다. 며칠간, 3일간. 그리고 멈추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왜? 이 혈자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굉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압자리를 알려드리니까 막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하고 있어 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회 1회라는 것은 한 번 지압이 200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600번을 하는 게 1회입니다. 하루에 1회를 하시고 다음날 지켜보시고 몸이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이틀을 더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3번을 하고 나면 멈추셔야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발휘를 한 겁니다. 이 오수열, 팔꿈 밑으로 무릎 밑으로 이
5가지 혈자리만 가지고도요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그 혈자리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다음날 바로 태가 나요. 심한 사람은요 그날 지압하고 바로 태가 납니다. 지압하는 도중에도 태가 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족구름 광경의 두 번째 혈자리를 화의 혈자리죠. 행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자리 이름은 행간인데 이 행간을 발끝으로 밀었단 말이죠. 제 영상을 보고 밀었더니 다음날 막 얼굴 상체로 막 열이 올라오는 느낌 막 푹푹푹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톡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며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하루 했습니다 그러더라. 거꾸로 반대로 당겨 보십시오 그랬어요. 다음날은 거꾸로 반대로 당긴 거죠. 정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당기는 걸 이틀 더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 며칠간 할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저런 증상이 있어 라고 해서 그 혈자리를 지압을 했단 말이죠. 발끝 방향으로. 왜? 발끝이 보법이라고 하니까 했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힘들어. 근데 이게 힘든 게 틀립니다. 왜냐면 그 사람처럼 지압을 했더니 배꼽 양옆에가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대장입니다. 대장. 배꼽 양옆으로 대장에 천추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대장의 모혈입니다. 대장의 모혈에서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안 움직이는 대장이 간의 행간을 건드려 놨더니 이게 쫙 찌그러들면서 오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그라뜨려 버리니까. 간의 혈자리를 건드렸더니 대장이 반응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오그라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당겨주라 이거죠. 반대로 당겨줬더니 그 오그라드는 게 살 펴지더니 다음날 되니까 괜찮더라. 그럼 거꾸로 당겨주라. 3일 동안 거꾸로 당겨주고 나니까 눈에 화기도 빠지고 얼굴도 시원하고 어깨도 시원하고 편안하더라. 혈자리는 이렇게 운용하는 겁니다. 저 영상을 보고 내가 나도 그런 증상이 있어 그래서 해봤어요. 보법으로 해봤는데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하룻밤 자고 나니까 죽겠어. 그러면 바로 거꾸로 당기는 겁니다. 며칠간 3일간 이렇게 혈자리 운용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침 2구 3약. 이게 뜸을 뜨는 사람들이 이걸 말을 바꿨지요. 1구 2침 3약이라고. 또라이들. 왜 1침 2구 3약이라고 했을까요? 1침 침으로 병이 낫지 않으면 2구 뜸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뜸으로 낫지 않으면 3약 약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1침 침으로 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안전하다. 2구 침으로 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뜸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뜸은 화기를 안으로 밀어넣는 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나 막 써버리죠. 뜸이 보약처럼 막 써버리더라고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3약 뜸으로 안 되면 침으로도 안 되고 뜸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약을 써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의서에. 왜? 약은 한번 그게 안에서 들어갔다가 그걸 빼내지를 못합니다. 빼낼 수가 없어요. 밖으로.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강한 약을 반대의 약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약 쓰는 건 굉장히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1침 병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침으로 치료를 해라. 왜? 침은 보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밀면은 족구름 간경에 혈자리를 발끝 방향으로 밀면 이건 보법입니다. 땡기면 내 몸 쪽으로 땡기면
당겨서 지압을 하면 이건 사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를 집어넣은 걸 바로 잡아 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게 1침입니다. 그러나 이 구, 두 번째 구는 뜸 뜨는 거죠. 뜸 뜨는 건 한 번 화기가 들어가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뜸 잘못 뜨면요, 사지가 뒤틀려 버려요. 금방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상체가 막 뻣뻣하고 남들이 보면 야 저거 로봇이야 로봇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뜸을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아도 근육에 열이 생겨서 내 몸이 뻣뻣해요. 뻐근뻐근해요. 그리고 로봇 같다란 말이지. 근데 이런 사람한테 뜸을 떠버리면요, 근육 사이에 열이 있는 데다 뜸을 떠버리면 그 화기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 좋을 리가 있어요? 근육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뜸 뜨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개나 소나 뜸 다 뜨죠. 막 뜨죠. 침보다 위험한 게 뜸입니다. 뜸보다 위험한 게 한약입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뭐가 낫고 들어보면 다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나 그 약성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약성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 몸이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먹었을 때 그게 내 몸을 아주 박살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에 가서 칡을 하나 캐서 입에 씹어 먹고 다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칡즙을 달여서 내가 약으로서 복용을 하면 이제 문제가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에 즙을 개나 소나 다 내리죠. 아무나 다 내립니다. 그 자기의 그 짧은 생각을 가지고 음인지 양인지도 구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즙을 내려요. 장수 농약사과도 즙 내리잖아요. 깨끗이요? 아니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씻죠? 그 농약 먹을까봐 막 퐁퐁에다가 막 그 뭐 넣고 씻으면 농약이 제거된다 막 헛소리 하니까 그거 갖고 씻죠. 그래도 제거가 안 됩니다. 일부만 씻겨 나가겠죠, 물에. 근데 장수 농약사과 즙은요, 물에다 대충 던져놓고 물 흘리면서 대충 씻고 갖고 그대로 그냥 즙 내려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약입니다. 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옛 한의사들이 1침, 2구, 3약이라고 순서를 정해놓은 이유도 그만큼 약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지압이 되겠죠. 침이 아니니까, 침을 안 쓰니까, 침을 못 쓰니까 지압을 하는 겁니다. 지압은 넣어줬다가 다음날 보고 거꾸로 빼내면 된다는 거죠. 왜? 기를 넣어주는 게 보법이고 빼는 것이 사법이니까. 그러면 내가 기를 한번 1회 넣었다가 힘들면 아무리 못 빼도 1회는 빼야 되겠죠. 그러면 본 몸의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본 몸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강한 기를 보법을 써버렸기 때문에 더 강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기운을 빼낸다고 해서 이게 그 강한 만큼이 다 빠집니까? 아닙니다. 야가 더 힘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해가지고는 정상으로 안 돌아오겠죠. 2번 내지 3번으로 하면 적당한 기운이 빠져서 다시 내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압하는 것도 무작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지압하실 분들은요, 이 영상 뛰어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수소양 3초경부터 제가 지압을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얘기를 해왔는데 중간중간 혈자리만 딱 알고 탁 뛰어넘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러한 얘기들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가기도 그렇고 병원 가봐야 진단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요. 제 실시간에서 한 번씩 나오시는 분 있어요. 무주 경찰서의 경관님께서도 아는 사람이 아무리 병원을 뭐 3개월인가 다녔대요. 다녔는데도 이 팔굽이 안 나서 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혈자리 딱 2개 가르쳐 줬어요. 그날 바로 해결됐어요. 이 통증이. 그만큼 지압이 정확한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고름 간경은 수양명 대장경과 상통입니다.
족구름 가는 음이죠. 그러니까 손바닥이 되겠죠. 수양명 대장경은 양이죠. 이거 주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양명 대장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왜? 족구름 광경과 수양명 대장경은 상통이다. 그래서 족구름 광경으로서 우리가 대장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수양명 대장으로 인해서 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